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을 위한 기초한국어 선생님 손영은입니다. 오늘은 연필과 지우개를 사요 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법으로는 명사, 와과 명사하고 명사랑, 다시 말해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는 연결 문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사보다 명사, 이 두 명사를 비교하는 비교 문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동사와 형용사 플러스 씁니까, 씁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의 비격식체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 명사이다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격식체, 다른 하나는 친구들과 편하게 사용하는 비격식체. 이때 평서문으로는 입니다, 의문문으로는 입니까? 질문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부정문, 부정문으로는 아닙니다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 비격식체에서는 먼저 평서문일 때는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야 이예요, 예요로 나눠진다. 그리고 비격식체에서 의문문을 사용할 때는 똑같이 이예요, 아니에요, 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문. 부정문일 경우에는 아니에요, 예요가 아니라 에요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격식체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업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가지고 문법을 배웠습니다. 똑같이 격식체일 때, 격식체 평서문일 때는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비읍니다, 씁니다 로 배웠습니다. 갑니다, 먹습니다 처럼 말이죠. 그리고 의문문일 때는 비읍니까, 물음표, 씁니까, 갑니까, 먹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부정문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비격식체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사와 형용사의 비격식체 부분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배우게 되면 동사와 형용사에서도 비격식체 부분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번 차시에 배울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배울 때 여러분, 외국어는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영어로 이미 다 적어 두었습니다. 이것을 첫째, 모국어로 바꿉니다. 둘째, 선생님이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음하는 것을 들어야 나중에 대화 상황에서 그 단어가 이 단어이구나 라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단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공책, 노트, 연필, 지우개, 컴퓨터, 노트북, 볼펜, 수정펜, 샤프, 샤프심, 필통, 책상, 책장, 의자, 칠판, 지도, 시계, 문, 벽, 천장, 바닥,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옷걸이, 불, 전등, 집, 층, 호, 아파트, 주택, 빌라, 현관, 방, 부엌, 화장실, 침대, 장롱, 화장대, 소파, 테이블, 식탁,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보일러, 베란다, 수건, 치약, 칫솔. 일하다, 공부하다, 운동하다, 숙제하다, 청소하다, 계산하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같이, 함께, 배우다, 가르치다, 열다, 닫다, 끄다, 켜다, 그리다, 걸다, 앉다, 서다, 눕다, 지금, 나중. 명사 와, 과, 명사 하고, 명사 이랑.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입니다. 다시 말해,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문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명사여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맛있게 생긴 사과와 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와 배, 비빔밥과 불고기. 사과하고 배, 비빔밥하고 불고기. 사과랑 배, 비빔밥이랑 불고기. 자, 사실은 사과와 배를 연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명사와 과. 받침이 있을 때는 과를 사용합니다. 책상과 의자. 받침이 없을 때는 와를 사용합니다. 커피와 주스. 다음 명사하고.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모두 다 하고를 사용한다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다음입니다. 명사이랑. 자, 받침이 있으면 이랑, 책상이랑, 의자, 받침이 없으면 랑, 커피랑 주스.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어에서 앞 글자에 받침이 있냐 없냐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 하고, 이랑은 사실 다 같을 때 사용을 합니다. 명사,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나열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한 어떤 행동을 같이 하는, 함께 하는 대상일 때도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가 있을까요? 하나는 나열이고요. 하나는 함께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후에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거 왜 차이가 나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와, 과는요, 격식체, 다시 말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거나 글을 쓸 때 모두 사용합니다. 문어와 구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와 이랑의 경우는
사실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자주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글을 쓸 때는 사실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와, 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이랑 말할 때, 카페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대화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나열은 어떤 거고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문장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합니다. 네, 좋아한대요. 무엇을 좋아할까요? 무엇을? 자, 커피와 주스. 커피도 좋아요. 주스도 좋아요. 두 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커피하고 주스를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커피랑 주스를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종류의 두 가지를 나열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함께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요. 누가? 내가 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을 가요. 그러면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그렇게 할 때 친구와 함께 간다고 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같은 행동을 할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할 때 와, 과, 하고 이랑을 사용합니다. 동생하고 영화를 봅니다. 네, 좋네요. 자, 어머니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누구와 함께 하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한대요. 네, 어떤 이야기하는 행동, 영화를 보는 행동, 병원에 가는 행동, 이 행동을 어떤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와, 과, 하고 이랑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고와 랑 같은 경우에서는 구어체로 자주 사용하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격식적인 자리에서 랑 또는 하고를 사용했다고 해서 틀렸어,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청소와 빨래를 했대요. 예, 청소와 빨래를 합니다. 자, 정답은 받침이 없지요? 네, 와. 자, 청소, 빨래를 합니다. 이랑 랑 중에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네, 받침이 없죠. 그러면 랑이죠. 그럼 선생님이 잠시 기다릴 테니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선생님과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친구 식당에 갑니다. 친구, 와. 받침 없지요? 친구 식당에 갑니다. 친구랑. 지하철 버스를 탑니다. 지하철 받침 있네요? 그렇죠. 과. 지하철 버스를 탑니다. 지하철 받침 있지요? 이랑. 동생 노래를 부릅니다. 동생 받침 있지요? 과. 동생 노래를 부릅니다. 받침이 있지요? 이랑. 네, 이렇게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와, 과를 사용하고 이랑, 랑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n보다, 다시 말해 명사보다. 자, 명사보다. 버스, 택시, 명사와 명사 사이에 보다가 들어가 있네요. 자, 책상, 의자, 명사와 명사 사이에 보다가 있네요. 버스보다 택시가 빠릅니다. 자, 누가 더 빠르다고? 택시가. 책상보다 의자가 작습니다.
뭐가 더 작다고요? 의자. 두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교수님? 자, n보다, 다시 한번 명사보다, 받침이 있어요, 보다, 받침이 없어요, 보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문법 하고와 똑같죠. 받침이 있든 받침이 없든 우리는 보다를 사용합니다. 나보다 동생이 더 큽니다. 동생보다 내가 더 큽니다. 나, 동생, 동생, 나. 자,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을 사용할 때 명사보다, n보다 라고 사용합니다. 이 문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받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문법이기 때문에 이 문법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외워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 기준이 되는 이 명사보다 더, 기준이 되는 명사보다 덜. 자, 기준보다 정도가 심할 때 더라고 사용합니다. 기준보다 정도가 약할 때 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국보다 중국이 더 큽니다. 자, 크다. 뭐가 더 크다? 자, 한국 기준입니다. 중국. 자, 한국보다, 한국을 기준으로 중국이 크다. 더 크다. 사실 많이 큰 거죠. 많이 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보다 부산이 덜 춥습니다. 예, 부산이 조금 더 따뜻하다라는 얘기죠. 예, 부산이 춥대, 덜 춥대. 그럼 약하다는 뜻이죠. 조금 덜 춥대요. 조금 약하게 춥대요. 사실 서울보다 부산이 조금 따뜻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명사보다 더 하면 심하다. 명사보다 덜 하면 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행기, 기차? 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비행기와 기차, 여러분 뭐가 더 빠릅니까? 네, 당연히 비행기가 더 빠르지요. 예, 더 빠릅니다. 뭐가? 비행기가.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차. 기차보다 비행기가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선생님과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도 좋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 풀었나요? 그러면 우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볶이와 불고기, 뭐가 더 매울까요? 네, 떡볶이가 더 맵겠지요. 그럼 떡볶이가 더 우리 배웠죠? 습니다. 네, 맵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불고기. 자, 그러면 여기에 불고기보다 라고 사용하시면 정답! 자, 덥다. 아, 더워요. 여름과 겨울 중에 어디가 더 덥나요?
당연히 여름이 더 덥죠. 자, 그렇다면 여름이 더 덥습니다. 여러분, 우리 습니다 배웠어요. 지난 수업에. 자, 그럼 기준이 뭐예요? 예, 여름보다 죄송합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더 덥습니다. 겨울이 기준이 되지요. 자, 그러면 책과 공책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쌀까요? 네, 당연히 책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책이 더 비쌉니다. 무엇보다요? 공책보다. 네, 공책보다 책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사보다 명사, 더 빠르다, 맵다, 덥다, 비싸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 바로 두 번째 문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법입니다. 세 번째 문법은 아요, 어요, 여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동사와 형용사, 격식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격식체 이외에 우리는 비격식체, 다시 말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요, 어요, 여요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요. 기본형은 가다 라는 동사지요. 밥을 먹어요. 자, 먹다 라는 동사입니다. 기본형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자, 공부하다. 기본형입니다. 이 기본형에 아요, 어요, 여요를 붙여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나 일상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그러니까 가다에서는 가, 먹다에서는 먹, 공부하다에서는 공부하. 변하지 않는 이 부분. 이 부분의 모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아요를 사용하거나 어요를 사용하거나 여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요의 경우는 이 어간의 모음이 아와 오를 사용했을 때 아요를 사용합니다.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 아, 좋다, 오. 가 플러스 아요, 가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여기 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음가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 합쳐져서 가요 라고 되는 겁니다. 좋다의 경우에서는 좋아요, 아요를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 그 모음이 아나 오일 때는 아요를 사용합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어요를 사용합니다. 어나 우, 으 같은 경우죠. 이 같은 경우도. 자, 먹다, 먹, 어를 사용했네요. 먹어요. 주다, 우를 사용했네요. 주어요, 줘요. 이렇게 줘요. 쉬다, 쉬어요, 쉬어요. 요 부분은 더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음가가 없는 것을 지우고 같이 연결해서 썼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하다입니다. 하다는 아주 많이 사용하죠. 공부하다, 노래하다, 연습하다 이런 하다는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하다는 여요를 사용합니다. 자, 노래하다, 노래하, 여요, 해요. 자, 그래서 요요는 사실 해요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하다는 해요라고 기억하시면 너무 쉽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 뒤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격식체가 아니라 비격식체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현재 상황이나 사실을 설명할 때도 너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먹어요, 가요,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평서문, 질문할 때, 다시 말해 의문문일 때는 물음표를 붙이고 끝을 올려서만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요. 의문문으로 만들면 가요. 끝을 올리고 물음표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자주 하는 행동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여요, 다시 말해 해요 를 사용할 때는 가까운 미래일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드라마를 봐요. 자, 봐요, 보다, 오이죠. 그러니까 보아요 합쳐서 음가가 없으니까 봐요 이렇게. 네. 드라마를 봐요? 네. 매일, 자, 시간이죠. 매일 친구하고 바로 앞에서 배웠어요. 친구하고 한국 드라마를 봐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동화책을 읽어요. 자, 읽다. 어간의 모음이 오나 아일 경우만 아요. 그 외는 전부 다 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모음이 뭐죠? 이죠. 그러니까 일 플러스 어요, 읽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동화책을 읽어요? 네, 저녁에 시간이지요. 동생이랑, 우리 이랑도 배웠어요. 동생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요. 자, 다음 여요입니다. 내일 일해요? 자, 하다가 붙어 있으면 여요가 더해져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자, 일해요. 네, 저와 또 나왔어요. 저와 친구는 내일 일해요. 자, 해요는 뭐라고? 가까운 미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내일과 같이. 또는 평소에 자주 하는 행동일 때도 우리는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매일, 자주 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자주 하는 행동일 때도 우리는 아요, 어요, 여요를 사용합니다. 해요는 가까운 미래일 때도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형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아요입니다. 아요는 어간의 모음이 아나 오일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가다, 가요. 살다, 아요. 오다, 와요. 자다, 자요. 사다, 사요. 팔다, 아요. 자르다, 잘라요. 예, 이 단어는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먹다, 먹어요. 쉬다, 쉬어요. 걷다,
어요. 자, 요 부분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불규칙에서 같이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 입어요. 벗다, 벗어요. 쓰다, 써요. 여기도 불규칙이 있네요. 네, 하지만 이건 너무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서 아예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쁘다, 예뻐요. 네. 쇼핑하다. 이건 이제 너무 쉽죠. 하다는 전부 해요. 쇼핑, 해요. 공부, 해요. 숙제, 해요. 일, 해요. 운동, 해요. 청소, 해요. 요리, 해요. 자, 이렇게 기본형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변하지 않는 것의 모음이 아와 오일 때는 아요를 사용한다. 그 외 우, 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어요를 사용한다. 그리고 하다는 여요, 다시 말해 해요로 바꿔서 사용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도 있겠지만 아마 이 어간의 모음이 아와 오냐 아니면 그 외이냐 하다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법 정리한 부분 한번 볼까요? 학교에 가요? 네, 지금 학교에 가요. 자, 질문을 했고 예, 네, 아니요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밥을 먹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밥을 먹어요? 네, 누구와? 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 너무 쉽죠? 이렇게 문법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너무 쉬운 내용들이죠. 공부해요? 네, 공부해요. 어디에서? 자, 공부하는 장소가 있을 때에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누구와? 친구와 함께. 자, 와, 과, 이랑 하고는 함께 또는 나열 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더 커요? 네, 저보다 동생이 더 커요. 자, 동생이 더 커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 나보다 동생이 더 커요. 보다 더.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것을 기억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학교에 가요? 네, 지금 학교에 가요. 똑같이. 지금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 네, 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하고라고 써도 되고요. 동생이랑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공부해요? 네, 친구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하다니까요. 동생이 더 커요? 네, 동생이 더 커요. 크다. 크다. 누구보다? 누구보다? 저보다. 저보다 동생이 더 커요. 심한 정도를 나타낼 때.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만 읽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을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밍밍이에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랑 메르베는 같이 살아요. 우리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메르베하고 저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봐요. 우리는 책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자, 오늘 배웠던 문법 다시 체크하면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밍밍이에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해요. 저랑 메르베는 같이 살아요. 아요. 자, 공부해요는 공부하다. 여요. 해요. 저랑 메르베는 같이 살아요. 살다. 아요. 살아요. 우리는 한국 드라마와 받침없어요. 와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좋아하다. 해요. 메르베하고 저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봐요. 보다. 오니까 아요. 합치면 자 보세요. 오, 아, 요. 봐요. 우리는 책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해요. 자, 우리는 드라마를 더 좋아해요. 더 심하게 많이 좋아해요. 무엇보다? 기준? 책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하다. 해요. 오늘 배운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는 걸로. 자,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선생님이 영어를 적어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국어를 적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단어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지요, 여러분. 아, 이 단어가 우리 모국어로 뭐였지? 라고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아주 열심히 잘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공책 노트, 연필, 지우개, 컴퓨터, 노트북, 볼펜, 수정펜, 샤프, 샤프심, 필통, 책상, 책장, 의자, 칠판, 지도, 시계, 문, 벽, 천장, 바닥,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옷걸이, 불, 전등, 집, 층, 호, 아파트, 주택, 빌라, 현관, 방, 부엌, 화장실, 침대, 장롱, 화장대, 소파, 테이블, 식탁,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보일러, 베란다, 수건, 치약, 칫솔. 일하다, 공부하다, 운동하다, 숙제하다, 청소하다, 계산하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같이, 함께, 배우다, 가르치다, 열다, 닫다, 끄다, 켜다, 그리다, 걸다, 앉다, 서다, 눕다, 매일, 지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